근데 여기서도 많이 뽑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70에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체능이 아니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수시에서 원서를 6개 씁니다. 이 6개라는 건 4년제 대학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대는 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6개를 썼는데 어떤 애는 6개 다 붙어요, 진짜. 그런 애가 있어요. 뭐 두세 개씩 붙는 애들은 수두룩해요. 다 떨어진 애들은 수두룩하지만. 그러면 여기 학생이 3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한 군데만 갈 거니까. 나머지 2군데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진 애한테 이제 야, 뭐 추가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얘도 사실 딴 데 붙은 애예요. 그러니까 안 가. 그러면 야, 그 다음 너 2차 추가 합격이야. 얘도 딴 데 붙은 애예요. 안 가거나. 아니면 아싸 그리고 딴 데 붙었는데 거기를 버리고 오면 거긴 또 결혼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채워나가는 걸 한 4-5번 하는데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충원 못했으면 정시로 넘겨 이렇게 됩니다. 여기 몇백 명, 몇천 명이 떨어진 애들이 다 전화 오나 이러고 있지만 전화 안 해줘요. 그냥 일일이 넘겨요. 왜냐하면 야,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와요. 그럼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너 추가 합격 대상자야. 그리고 하루 기다려요. 내일까지 돈 모이고 안 오면 안 오는 거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테 해요. 또 하루 기다려요. 내일까지 돈 모이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까먹는 거예요. 저기 떨어진 애들 많은데. 그래서 꼭 넘어가요. 적게 넘어가는 학교는 2%. 많이 넘어가는 거 20%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 2개만 합쳐도 10%는 넘어간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 보면 이제 이 정도니까 더블 스코어가 아니고 이제 비슷해졌죠. 자, 또 있습니다. 수시는 전체 수험생의 80%가 준비돼요. 발표.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정시는 전체 수험생의 20% 정도가 준비돼요. 평균 경쟁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게 좁은 문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좁은 문이 된 거죠.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죠? 이거다. 야, 그래도 많이 뽑네. 결정적인 한 방이 또 있습니다. 이 60%는 학생부 교과에 뽑는 비율 더하기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비율 더하기 그리고 논술로 뽑는 비율 더하기 특기자로 뽑는 비율을 더해서 60이니까 엄마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야. 그럼 학생부 교과나 대학별고사나 특기자 전형의 비율을 빼야 되니까 이거보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얼마큼. 자, 그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대학 가는 거 갖고 만든 거예요. 요 정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시인데 서울대랑 고려대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이 유난히 많이 뽑죠. 정시보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연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다른 대학을 가도 그렇게 막 정시보다 몇 배 많고 그렇진 않죠. 여기 대학별고사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논술이에요. 나라에서는 없애려고 하는데 잘 안 없어지는데 논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수능을 준비 안 하는 애는 논술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수능보다 어렵거든요. 엄마 나 수시로 갈 거야. 그래서 수능 안 해. 그러면 걔는 일단 논술은 빼야 돼요. 이 논술 비율 다 빼야 돼요. 그럼 걔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건데 이 특기자라는 건 진짜 어떤 한쪽에 엄청난 애들이 가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아이에게는 해당 안 되는 전형일 수도 있고 이거 빼요. 그럼 결국 이거 2개 남는데 또 내신 좋은 애들이 가는 건데 또 좋은 데는 또 안 뽑아요. 그럼 결국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뭐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학생부 종합이 대세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뽑는다고 해서 이걸로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문과인데 서울에 좋은 대학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료에 없어. 이거 뭐 봐봐야 뭐 의미가 없는 거야. 여기 보세요. 보시면 합격한 애 중에서 내신 제일 좋은 애를 봤더니 그냥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을 봤다 하면 12점 들었다 이런 애잖아요. 바로. 떨어진 애 중에서 내신 제일 좋은 애 봤더니 얘도 그래요. 자, 얘는 붙었는데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아, 비교과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얘는 비교과가 좋았는데 얘는 비교과가 안 좋든지, 또는 자기소개서를 못 썼든지, 또는 면접을 못 했든지 뭐 그런 이유겠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합격한 애 중에 내신이 제일 안 좋은 애를 보세요. 자, 얘가 붙었는데 얘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물론 같은 학과를 쓴 건 아닐 건데 수시에서는요, 최고 인기학과나 제일 인기 없는 학과나 내신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얘는 붙었는데 얘는 왜 떨어졌을까? 얘가 진짜 그렇게 비교과가 엉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면접? 얘는 진짜 면접을 못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아, 얘는 브랜드 보인 거. 그런 거예요. 얘는 똥똥 보인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 이걸 뭐라고 납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신 안 좋아도 뭐 되겠네, 비교과만 하면 되겠네, 이런 희망이 생기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아이씨 뭐야 내신 좋아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불안한 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과도 그렇습니다. 얘는 왜 붙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기분 좋은 거죠. 이유 알고 싶지 않다고. 얘는 떨어졌잖아. 나 왜 떨어진 거야? 이유를 알려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뭐랑 똑같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 원으로 있다가 떨어졌어요. 나 왜 떨어진 거야?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브랜드고라서 붙고 얘는 일반고라서 떨어졌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대학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안 해, 얘도 어느 고등학교고 얘도 어느 고등학교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죠? 할 텐데 안 해주잖아요. 이걸로 몇천 명을 뽑으면서 한 10명도 안 되는 숫자의 학생만 얘기해요. 아, 이게 봐라, 일반고인데 내신 안 좋은데 비교과 잘해서 뽑았다. 이렇게 뭐 10명 안짝의 애들을 발표를 하는데 나머지 몇천 명은 발표를 아예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니까 발표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학부모가.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확 몰아가서 무력화시키려고 했지만, 바로 여러분, 예비 고1 엄마들 또는 그 즈음에 있는 엄마들이 그럼 뭐야,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얘가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 이렇게 알 수 없는 전형으로만 하기는 좀 안 된다. 그래서 하도 많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수능이 그냥 일단 백지화시키고 무게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젊은 애들이 공무원 되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죠? 물론 뭐 안 잘린다, 또는 뭐 연금이 나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죠. 공무원은 떨어졌어? 78점이나 떨어진 거야? 제가 다음에 요거 해가지고 붙어야지. 이게 되는데, 근데 일반 기업체는 떨어졌어. 왜 떨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이력서 뭐 200개 넘는데 뭐 면접 3번 갔는데 결국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수능을 없애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이해되는 거죠. 또 한 번 더 실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숫자가 크면 보통 좋은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금 1g이 있고 2g이 있어요. 그럼 2g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크면 좋은 거예요. 근데
가치라는 것은 꼭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얘는 뭐 500g 주고 얘는 뭐 300g 준다. 얘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라는 것도 꼭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같은 거라면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지. 항목이 다르다면 우리가 가치까지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한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동고등학교에 전교 1등이 있고 은고등학교에 전교 10등이 있고 전교 20등이 있고 전교 30등이 있다고. 그럼 실제로는 얘가 전교 1등이니까 얘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 수준을 보니까 얘가 훨씬 좋으니까 차라리 여기 전교 30등을 뽑는 게 대학은 더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정성평가라는 게 뭐냐면 바로 가치를 본다 그 말입니다. 아버님 옆에 학생 아들이에요. 네. 예. 몇 학년이죠? 중3? 네. 아들이랑 저랑 누가 더 멋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죠. 제가 멋있는데. 아닌가요? 아버지 생각에는 뭔 소리냐? 우리 아들이 훨씬 멋있다라고 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저도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으면 네, 당연히 네가 더 멋있지라고 저희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아들이지.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치를 가지고 뽑는 전형인데 대학이 어떤 가치를 갖고 뽑는지 이야기를 애매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우리 애가 도대체 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냐 이제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비교과라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성적이라는 것보다는 이 비교과가 애들이 대입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게 마차잖아요. 마차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이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활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줘요. 생기부라는 게 학생부라는 게. 그 다음에 교사가 평가하는 것은 기록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 교사가 적는 건 뭐냐면 얘가 이런 애다. 내가 얘 가르쳐보니까 얘가 이런 애예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적어주기 싫으면 안 적어준다는 게 그 말입니다. 학생이 상을 받거나 임원 활동을 하는데 나 반장할게요. 나 상 놔주세요. 그러면 줘요? 아니죠. 이건 경쟁에서 이길 때만이 얻을 수 있는 활동이죠. 반면에 이런 건 어떨까요? 경쟁이 아니에요. 지가 열심히 하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를 하는 입장에서 너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건 좋은데 이게 없어. 그러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해 보이겠죠. 맞나요? 네, 그런 거죠. 이거는 좋은데 이상하게 이런 게 좀 없어. 그러면 얘는 왜 봉사를 안 하지? 뭔가 좀 이상해 보이겠죠. 에이, 다른 게 좋으니까 뭐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받을 수도 있고 왜 이걸 안 했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러면 또 어때요? 그것도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비교과라는 것은 학생도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잘 적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학생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동아리가 없어. 그러면 또 이것도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도 동아리도 또 많이 있고 이런 것도 학교에 뭐 상 대회가 없어. 그럼 대회가 없는 상은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난 드리는 거예요. 세특이라고 하는 게 요즘 대세인데 세특이 뭐냐? 전 과목 선생님이 적어줘요. 내가 얘 가르쳐 보니까 얘가 이랬어. 이거를 한 학기 가르친 거를 여름방학 8월에 쓰고 또 그 다음 2학기 때 가르쳤던 것을 겨울방학 2월에 쓴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걸 행특이라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야 다 써줘요. 30명 정도 되니까 다 써주는데 뭐 좋게 안 써주는 거. 뭐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과 가끔 다투면 이제 이런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결국 화해는 하지만 이제 이게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네? 선생님이 이렇게 뜬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안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과목 선생님들은 어떠냐? 아예 안 써요. 국어,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뭐 5번씩 뭐 4-5번씩 수업을 하니까 한 선생님이 한 4반 정도만 가르치겠지만 뭐 사회나 과학 이거는 실수가 적으니까 뭐 6반, 7반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30명씩 6반이면 180명을 어떻게 다 쓰냐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일단 안 써요. 근데 공부 잘해도 날 좀 자극한다? 안 쓰는 거죠. 자, 호천에 제가 갔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야, 너 생기부 조지고 싶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세트 안 써주거나 아니면 안 좋게 써준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말하면 참 선생님이 얼마나 열받아서 그렇게 했겠냐마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그걸 좀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세트를 관리해. 어때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관리 안 해?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생기부 조지고 싶어? 세트를 관리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세트를 관리하는 건 어떻게 되냐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얘기 아니냐고요. 좀 더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비교과가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죠. 네가 날고 겨가해 소용없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니에요? 맞잖아요. 좀 더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어요. 어때요? 똑같은 말이에요. 생기부 조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뭐야?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너 혼자 날뛰고 할 소용없어.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면 넌 결국 꽝이야. 그게 그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유일하게 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예요. 요즘 애들 누가 통제하겠어요? 집에서도 안 되는 애들. 이것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게 중요한 전형 학생부 종합을 미는 수밖에 없죠. 특히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애일수록 너 이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미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하지? 학생부 종합으로 가라. 그거죠. 학생이 하루에 24시간 사는데 잠자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게 24시간 중에서 대부분이에요. 이게 잠을 적게 자도 15시간, 16시간이란 말입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 시간에 우리 애가 학원도 오고 숙제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특목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도 이걸 해요. 특목 자사고 가려면 이걸 안 하면 못 가니까. 근데 난 일반고 갈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안 해요. 중학교 때. 차라리 선행학습을 더 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특목 자사고는 얘들아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거죠. 중학교 때도 다 하고 살았는데. 근데 일반고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언제 해요?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뭐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못 줄이는 거 아니에요? 왜? 5학기를 줄여야 되고. 그럼 얘 아니면 얘를 줄여야 되는데 뭘 줄여요? 여러분 내가 뭘 줄이겠어요? 2년 반을 줄여야 된다고. 얘를 줄여봤자 다시 어점으로 돌아. 결국은 얘가 줄어요. 그런데 넌 내신 안 좋잖아. 그러니까 비교과라도 해라 이런 애는 맞아. 나 공부 더 한다고 올라가지 않아. 왜? 위에 벌써 엄청난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비교과라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비교과를 해요. 이걸 한다고요. 이걸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지죠.
성적이 더 떨어졌어? 비교과 더해. 그러려면 공부 시간이 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적이 더 떨어져요. 성적이 더 떨어졌어? 비교과 더해. 이 악순환에 걸려들면 그 누구도 공부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절대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원장님이 야 너 저번에 가르친 거 다 까먹었네? 토요일날 보강 안 와요. 동아리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 시간을 줄이고 비교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라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말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말이 점점 숨을 안 쉬어. 근데 자꾸 마치 안 되고 있어.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어때요? 아니다라는 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떤 애들이 잘하는지 아세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맞죠? 체력이 안 좋은 애는 결국 2년 반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활발하고 아주 인간성도 좋고 그거 안 좋은 애는 팀플레이가 안 돼요. 성형으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다 갖고 있냐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다 갖고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하라고 그러면 얘는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만 해요. 대학 가는 줄 알아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리는 엄마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랑 같이 해요. 봉사 같이 가세요. 그래야 애가 안 올 때 엄마가 가서 한번 인정해놔요. 라이딩. 학교에서 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전교 1등만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쵸? 아니면 1, 2등급 애들만 있어요. 그런 학교가 너무 많아요. 왜? 학교도 아는 거죠. 상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말 상태 좋은 애도 주고 말 상태 안 좋은 애도 주고 해보나 결국 이거 다 쓰레기가 되니까 말 상태 좋은 애부터 주고 싶은 거죠. 고등학교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동아리를 애들이 보통 하나는 꼭 해요. 공식 동아리고 의무적으로 그냥 다 들어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친구들하고 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학생이 있고 여기 학생이 있고 여기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동아리를 3개예요. 저기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아리 하나예요. 대학은 누굴 뽑을까요? 모르겠죠. 얘 뽑을 수도 있고 얘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해볼게요. 얘는 공부도 잘하면서 동아리가 3개예요. 쟤는 공부도 못하면서 동아리가 1개예요. 아니 뭘 뽑아요? 아마 얘를 뽑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동아리 하나 보는데 왜 성적이 들어가냐고. 성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성적이 얼마인데 동아리 얼마 있어를 세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보는다 이거예요. 얘는 일반고인데 내신이 좋으면서 동아리를 3개 했고요. 쟤는 상상고인데 내신이 안 좋으면서 동아리 하나 했어요. 대학은 누굴 뽑을 것 같으세요? 혹시 얘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게 얘는 뭐죠? 아니 만약에 제가 뽑힌다면 얘는 뭐인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물론 상상고라서 뽑는 일은 없다고 대학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관계자가 그래도 얘가 난 것 같아 라고 해서 얘를 뽑는다면 도대체 얘는 뭐네? 자 해볼게요. 공사인데 학교에서 대청소만 하는 애가 있고 학교에서 요양원까지 같이 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데 봉사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봉사를 조금 했어요. 누가 좋은 거예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봉사도 많이 했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봉사도 조금 했어요. 누굴 뽑아요? 얘를 뽑아야 되죠. 일반고인데 공부를 잘하는데 봉사를 많이 했어요. 쟤는 민사고인데 공부를 못하는데 봉사 조금 했어요. 누굴 뽑아요?
혹시 쟤라면 얘 뭐야 이거지? 얘 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책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고예가 거의 대학 수준의 책을 읽었다고. 그리고 외대 국어에는 그냥 뭐 적정한 고등학교 수준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일반 고예인데 대학 수준의 책을 읽었어? 야, 얘 진짜 대단하다. 그럼 면접에 오라 그래봐. 진짜인가? 확인했더니 진짜야. 그래서 뽑아주면 좋은데 면접장에 안 불러요. 뻥일 거야. 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얘는 뭐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에이 뭐 우스갯소리인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원랜드가 공기업인데 100% 백으로 뽑았습니다. 단 한 명도 실력으로 뽑는 거 없어요. 아세요? 신문 나잖아요. 우리은행 백으로 들어가는 거 한두 개 아니잖아요. 금감 맞죠? 그런 데서 백으로 뽑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근데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또 불공정한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애한테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일은 없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우리 애한테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면 돼요. 근데 대책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50살이에요. 50살인데 제가 이 시간에 또 여기서 이 어머님들한테 강의할 정도니까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50살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폭력, 사기. 그러면 당연히 제가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저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50살인데 감옥에 있어요. 근데도 오히려 제가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삼성의 이재훈이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 사람. 근데 저가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네. 그 사람 훨씬 낫죠. 왜죠? 삼성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뭐 LG라고 그러면 저도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배경이라는 게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애가 다닌 고등학교가 대학에서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런 고등학교여서 우리 애도 그저 그런 애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하나만. 수시에서 단 한 개라도 합격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정시는 지원을 못한다. 이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군데만이라도 합격이라고 하면 지원을 못합니다. 전문대라도 합격을 하는 순간 정시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어떤 애가요? 예를 들어서 내신하고 비교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내신하고 비교과를 더 좋게 하려고 해봤지만 일단 내신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얘가 알고. 왜? 자기 학교에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근데 얘는 비교과도 뭐야 별로다. 그래서 안 하고 만약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모의고사가 그냥 거의 1등급에 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학생은 수능시험을 보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1등급에 준하는 실력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학생은 정시에서 아마 중앙대나 그 이상을 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모의고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수시때가 됐어요.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내신 성적과 비교과 이런 걸로는 경기대 정도밖에 못 쓸 것 같지만 이런 데 썼다가 붙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안 쓰거나 쓰게 된다면 뭐 중앙대나 그 이상을 썼다 떨어지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 쓰는 것보다는 그냥 써요. 뭐 떨어지면 어때? 어떻게 수시를 안 쓰냐? 이거 그냥 써요.
그러면서 이제 뭐 논술로 이제 지원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자, 두 번째는 내신하고 비교과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내신하고 비교과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중앙대 이상 갈 것 같아요. 학생 뭐 종합이나 이런 거. 근데 모의고사 준비를 좀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애가 불공정 사례랑 비슷하게 돼갖고 우리 애가 떨어질 수도 있죠. 6개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모의고사가 2, 3등급이니까 아마 수능도 2, 3등급이 나와서 아마